잠들기 전에 이 과일 하나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따뜻한 우유를 마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먹는 음식입니다. 특히 한 가지 과일이 수면과 관련해서 자주 이야기됩니다. 바로 키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키위를 그냥 과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키위가 수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키위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을 돕는 호르몬과 관련된 성분입니다. 또 키위에는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키위를 먹은 사람들이 수면이 조금 더 좋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평소에 잠드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뒤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잠들기 전에 키위를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키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밤에 자주 깨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키위를 먹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박 씨는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건강정보에서도 키위와 수면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키위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잠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정보는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믿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키위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키위가 왜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합니다. 키위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과 관련된 성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밤이 되면 몸에서 멜라토닌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몸이 잠을 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수면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키위에는 이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키위에는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키위를 먹은 사람들이 수면이 조금 좋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키위 하나만 먹는다고 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 정보는 항상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키위를 먹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잠들기 전에 키위를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수면은 여러 요인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밤에 자주 깨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키위를 먹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박 씨는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조금 편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위를 단순한 과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과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위를 수면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키위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밤에 속이 불편한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위장이 약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정보는 항상 자신의 상황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잠들기 전에 키위를 언제 먹는 것이 좋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키위는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합니다. 보통 잠들기 바로 전에 먹는 것보다 조금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먹는 방법이 자주 이야기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편안해질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잠들기 직전에 키위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이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위를 먹는 시간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면도 조금 편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먹는 시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7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저녁 식사를 늦게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과일을 먹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위를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속이 훨씬 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면도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먹는 시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키위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 습관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입니다. 키위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1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먹기보다는 적당한 양이 좋습니다. 건강 정보는 항상 균형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면 많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또 키위를 먹을 때는 씹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계속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수면 습관을 잘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키위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키위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위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키위는 산 성분이 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위장이 예민한 경우에는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위장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위를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키위를 먹었을 때도 속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키위를 밤에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키위를 먹은 뒤 입안이 간지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키위 알레르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키위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정보는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하게 먹는 경우입니다. 키위는 건강한 과일이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한 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먹기보다는 적당한 양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면 많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또 늦은 밤에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양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강 정보는 항상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 믿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오히려 수면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음식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키위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시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잠드는 시간이 매일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10시에 자고 어떤 날은 1시에 잤습니다. 그래서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바꾸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잠드는 시간이 조금 더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빛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음료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마시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불편한 경우에는 카페인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수면은 여러 가지 습관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잠들기 전에 키위를 먹는 것과 수면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키위에는 멜라토닌과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키위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잠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키위를 먹는 방법이 자주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위장이 약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수면은 생활 습관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시간과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키위를 먹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